안녕하십니까. 오늘 호치민 날씨는 대체로 흐리며 비가 올 확률은 낮다고 하며, 하노이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고 밤에 비가 올 확률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부지역 다낭의 오늘 날씨도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올 확률은 40%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9월 10일 오후 9시쯤에 그 호치민시 8군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불이 났답니다. 그 아파트 자체 그 주민들이 지역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하노이시 탄와이현의 한 담요 침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 소유주 29세의 여성과 5세 아들과 그리고 4세 딸이 화상을 심하게 입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으나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 원인은 창고주 29세 여성이 물품 창고를 추가로 짓기 위해서 인부를 불러 작업하던 중에 그 용접 불꽃이 매트리스에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그 화재 사건인데, 그 바리아 붕따오의 그 남부 석유화학단지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검은 연기가 수십 미터 높이로 화학단지 전체를 덮었고, 회사 자체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해서 그 불은 40분 만에 꺼졌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은 광남성의 31세 여성이 공정사무소의 인감을 위조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해 많은 사람들의 그 재산을 사기 횡령하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500억 동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토지를 사고 팔아 차익을 수익으로 하였는데, 그 자본은 은행에서 대출하였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방금 언급한 사기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의 코비드19와 댕기열의 최근 상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호치민시 보건부는 현재 206건의 코비드19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이며,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환자는 1115명이 있고, 댕기열은 현재 누적 환자 수가 53,323명이며 그중 사망자 수는 19명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전염병 상황이 최근 감소하고는 있으나 호치민시 보건부는 백신 접종 홍보와 시행 그리고 전염병 감시,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9월 8일 오후에 비에노아 지점 베콘뱅크 은행을 턴 강도 용의자가 9월 11일 새벽 돔나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는 타노아성 출신의 34세 남성으로 목재 가공회사를 경영하다가 실패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은행을 털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총을 구입하고 범죄 전후에 CCTV에 발각이 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사전 조사한 후에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은행으로 들어가 총을 꺼내 직원에게 현금을 검은 봉투에 넣게 한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는데, 범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요즘에는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한국처럼 범인을 잡는 데는 시간이 문제지 잡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어제 9월 11일 오후 광남의 교통경찰 소령이 일레이 국도에서 100m 없이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청년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지만 그 청년이 멈추지 않고 경찰을 부딪혔고, 교통경찰은 넘어지면서 발꿈치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그 청년은 21세로 현재 구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어제 오후 동나이성의 짱봄현의 한 가라오케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에 20여 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베트남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Ô niệm tiếng ồn vẫn đang gây đau đau chiếm miên chỗ nhiều cơ dân đô thị mức chế tài hạn chế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vi phạm về tiếng ồn lên đến 160 triệu 동. 소음 공해는 많은 도시 거주민들에게 여전히 끊임없는 두통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음 위반 경우에 대한 행정 제재는 최대 1억 6천만 동에 달합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처리하는 일이 적절히 관심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 문제가 언제쯤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모릅니다. 변호사 딘 씨에 따르면 환경보호 영역에서 행정위반 처벌에 대한 규정을 한 정부 법령 45/2022는 소음 공해를 야기시킨 행위들에 대한 처벌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다. 2022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대해 기술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최고 1억 4천만 동에서 1억 6천만 동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록 규정이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소음은 어느 곳에서나 여전히 고문입니다. 호치민시에서는 밤에 너무 많은 커피숍이나 술집들이 스피커를 도로 밖으로 바로 향하게 하여 손님들을 끌어당기고 유치하기 위해서 출력을 크게 하여 음악을 틉니다. 이 술집들의 이웃인 많은 가정들은 소음 공해에 의해 연속적으로 고문을 당합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음에 대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는 미흡한데 그 이유로는 소음 민원 신고 시에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 현장을 조사할 때 소음을 측정하고 분석할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자원환경부가 자격을 부여한 단체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협조를 요청하는 비용이나 절차나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보니 민원 해결을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